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러시아가 과연 핵무기를 사용할까요? 최근 러시아가 보이는 여러 행태와 러시아에 불리한 전쟁 상황을 봤을 때 푸틴이 핵단추를 누르게 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러시아의 핵장비 전담부서의 열차가 우크라이나 전방을 향해 이동하는 모습이 지난 주말 사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지난달 20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영토 편입 주민투표를 하고 합병을 선언한 것 역시 핵무기 사용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보도는 허언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가 정말 핵무기를 사용할까요? 아직은 모든 게 미지수인데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핵무기 사용은 결국 모두의 불행으로 이어지게 될 거라는 점. 푸틴은 그릇된 야욕을 당장 멈춰야겠습니다. 10월 5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기름값도 금리도 올라.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걱정 마. 렉스턴이 다 내려준대. 10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매주 10톤씩 유류비 지원으로 기름값 걱정 다운. 초절이 1.9%로 금리 걱정 다운. 그리고 출고 대기 시간도 다운. 지금 바로 당신의 렉스턴을 픽업하세요. 상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 이마호에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잠시 후 안동호 이마호 통합물관리협의회 손호영 위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2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조내원 낙강에 뜬다를 들으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인문가치 포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안동 선언문에 대해서도 우리 허 대표가 애프터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경북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올해 안으로 유력해졌습니다. 지난 9월 30일 김진열 군위 군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김용판 대구시당 위원장 또 강대식 의원과 만나 군위 대구 편입 법률안을 11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이날 이미자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이 지역구 일청으로 불참했지만 11월 국회 처리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물론 일부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아직 고민 중이어서 대구 경북 국회의원 전원 합의라고 발표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연내 국회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네, 말도 많고 참 탈도 많았던 군위군 대구 편입이 되면은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거든요. 네.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군위군이 이제 대구에 편입이 되면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늘 주제는 그게 되겠습니다. 자, 군위군 대구 편입 문제, 사실 이틀 전에 양승진 기자와도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난 2020년 7월이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 조건으로 당시에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대구광역시 편입을 합의를 했죠. 당시 김영만 군위군수 생각나고요. 이철우 지사, 또 권영진 대구시장 이렇게 합의를 봤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경북도 의원들, 뭐 대구시 의원들, 또 대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 전원이 연대 보증까지 섰었던. 네, 전원이 이렇게 서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민들 다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군위 대구 편입 법률안은 상정조차 안 된 그런 상황이죠. 네, 그 2020년 7월 30일 날 그 대구 경북 정치권이 대구 편입을 합의했습니다만 네. 합의 당시부터 그 졸속 합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군위 대구 편입에 동의하기 어려웠던 일부 경북 정치인들도 일단 공항은 유치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논리에 밀려서 일단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합의 이후에도 경북도 의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되기도 하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2021년
2022년 1월, 올해 1월이죠. 예. 이제서야 이제 군의대구 편입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는데 국회에 제출되고 나서도 일부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렇죠. 예. 뭐 대표적으로 안동 예천 지역구 김용동 의원이 반대했던 그런 기억들 다 나실 텐데요. 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 조건으로 군의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적절했는가? 그리고 부적절했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신뢰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쟁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뭐 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요. 군의가 대구에 편입이 되면 경북 지역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군의 대구 편입에 소극적인 또 반대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매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기가 되면은 인구가 감소하는 우리 경북 북부 지역 같은 경우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라는 대한민국 입법부 내에서 우리 지역 대표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문제를 국회의원 개인의 이기주의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사실 그 지역의 대표성 문제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좀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합의는 깰 수 없으니까 예. 2024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또는 그 총선 이후에 군의대구 편입을 진행하자는 것이 이제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대체적 입장이었습니다. 일단은 다음 선거까지는 이대로 치러보자. 그런 네. 얘기군요. 예. 그 올해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에 선출된 문경상주 이미자 국회의원도 9월 말고 좀 네. 추후에 하자는 입장이었고 직전에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이었던 포항의 김정재 국회의원도 네. 군의대구 편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군의군 입장에서는 이거 합의를 계속 왜 안 하냐 계속 촉구해 왔고 또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도 경북 국회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최근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군의 대구 편입 협조에 관해서 분명한 입장을 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그동안 반대해왔던 국회의원들을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그 설득의 근거가 보니까 경상북도에 분석을 해봤나 봐요. 경상북도가. 분석해 보니까 군의가 대구에 편입돼도 경북 지역 국회의원 숫자는 변동이 없다고 하던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분석 결과가 군의대구 편입 과정의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경북도가 인구 비례에 따른 시도별 적정 의석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인구 기준으로 경북은 12.8석입니다. 즉 아하. 경상북도 인구를 국회 지역구 인구에 넣어보니까 예. 요 정도고요. 군의를 대구에 편입하면은 12.7석, 0.1석밖에 감소하지 않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게 적정 의석수예요? 네, 지금 현재 그 13석이잖아요. 네 13석이니까 한 12.8석이다. 뭐 0.2석, 0.3석 정도 모자란데 예, 예. 그런데 이제 타 시도 상황을 보면은 예. 경북이 먼저 의석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른 데는 어떤데요? 네, 서울 같은 경우 현재 49석인데 예. 적정 의석이 46.6석이에요. 여기는 뭐 2.4석이 더 많군요. 네. 적정 의석보다. 그리고 서울은. 부산은 적정 의석이 16.4인데 현재 그 18석이거든요. 여기도 많고. 여기도 1.6 정도 차이가 나고 예. 전북 전남은 각각 10석인데 적정 의석은 8.79석입니다. 8.7석 그리고 9석. 그리고 광주가 8석인데 적정 의석은 7석입니다. 예. 즉 인구에 따른 시도 간 의석수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경북보다 적정 의석과 실제 의석 차이가 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예. 경북이 먼저 지역구를 감소당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철우 도지사가 군의가 대구에 편입되더라도 경북은 적정 의석이 0.1명이 주니까 네, 예. 이것 때문에 13석 의석수가 줄어드는 영향은 없다라고 경북도가 해석을 했고 네. 이것을 가지고 이제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괜찮으니까 좀 합의해달라라고 설득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정 의석수 대비 현재 의석수 보니까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비슷하네요. 그렇죠? 적정 의석수나 현재 의석수나 비슷한데 다른 시도를 보니까
적정 의석수 대비 현재 의석수가 경북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몇 개가 있는 거죠. 물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마 의석수가 더 많아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를 줄여야 되는데 경북보다 더 불리한 지역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 먼저 손을 대지. 그리고 경북을 먼저 줄이겠느냐 이런 논리인 거죠. 뭐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대면서 경북 지역 의원들을 설득했다. 지금 경북지사가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자,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의 분석대로 경북 지역 의석수는 그대로 13석 유지되더라도 선거구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현재 그 군위가 포함된 곳이 군위, 의성, 청송, 영덕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이제 군위가 떨어져 나가면 인구가 거의 이제 확 줄어드니까 다른 지역을 갖다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사실 방송의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경북의 의석수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치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군위대구 편입안에 반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선거구 자체는 바뀔 수밖에 없는 게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를 보면은 최소 인구 하한선이 있습니다. 그거 있죠. 왜냐하면은 특정 선거구와 다른 선거구가 인구 편차가 너무 나면은 이 표의 등가성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선거구는 100만 명이 어떤 선거구 5만 명이면은 2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이거는 평등 선거에 위반되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하면 2대1. 2대1. 그러니까 최소 인구 선거구와 최대 인구 선거구가 2배수까지 있는 차이가 허용이 돼요. 어떤 선거구 최하가 예를 들어 20만 명이면 최대는 40만 명이 돼야 된다. 네, 만약에 40만이 아니라 뭐 한 45만, 50만이 되면은 선거구를 다시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군위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의성, 청송, 영덕군 선거구가 이제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는데 지금 또 일단 못 미칩니다. 지금 이 군위, 의성, 청송, 영덕군이 그 지난 총선 당시 하한선이 13만 9천 명이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한 500명 모자른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어요. 근데 이제 2020년 그 8월 기준 주민 인구를 보면은 의성, 청송, 영덕을 합치면은 10만 9천 명입니다. 대략 11만 명 정도 돼요. 22년 8월 기준이죠? 그러니까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13만 9천 명하고 2만 9천 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안 되죠. 군위가 현재 인구가 2만 3천 명인데 군위가 유지가 되더라도 여기 미달인데 그래서 뭐 한 500명 정도 차이면은 그냥 뭐 넘어갈 수도 있지만 2만 9천 명에 미달하면은 이거는 아마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그대로 두지 않고 의성, 청석, 영덕에다가 어딘가를 붙여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너무 미달되니까 인구 하한선에. 자, 그러면 어디를 빼서 갖다 붙이겠느냐 이 얘기가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조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안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네, 몇 달 전부터 나온 첫 번째 방안이 현재 안동 예천 선거구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동은 단독 선거구가 되고 예천,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를 합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데 선거구 조정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예천이 5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활권이 너무 다른 초대형 선거구다. 그러니까 뭐 4개 군 합칠 수는 있는데 예천, 의성, 청송, 영덕 이 대한민국 지도 보시면은 이 니은자 굉장히 기형적이에요. 특히 니은자네요. 예천이랑 영덕은 너무 생활권이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를 안동과 예천이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북도청 신도시 설립 이후에 안동 예천이 선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생활권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선거구를 합친 겁니다. 그 2020년 총선 2년 전에 경북 북부권 선거구 바로잡기 운동본부라는 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문경과 상주가 생활권이 같은데 나눠져 있었거든요. 문경, 상주 하나로 합치고 안동, 예천을 묶게 하는 그런 선거구 획정을 이렇게 아래로부터 주민들이 같이 합심해서 했는데 기억납니다. 안동, 예천을 분리하면 이거 다시 4년 전으로 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때 운동에 참여했던 지역민들이 알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합리적이었어요. 당시에 안동, 예천 묶고
또 문경 상주 상주를 묵고 묵죠. 예, 네. 이게 합리적인데 이걸 또 4년 만에 다시 해체한다는 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예천 말고 다른 시군 뭐 어디 좀 갖다 붙일 시군이 뭐 떠오르는 시군이 있나요? 네,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예. 현재 영주, 봉화, 영양, 울진 여기도 지금 초대형 선거구인데요. 예. 여기에서 울진군을 의성, 청속, 영덕에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울진을 그러면은 빼면 영주, 봉화, 영양은 예. 선거구가 유지가 돼요. 괜찮아요. 그 인구 한선 넘어요. 네, 일단? 넘어갑니다. 예. 그러면 의성, 청성, 영덕, 울진이 붙으면요. 네. 울진이 인구가 지금 47,000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가 현재 그 세 개군이 합치면 10만 9천이니까 예. 울진이 들어가 버리면은 한 15만 명이 되네요. 넘어가기 예. 때문에 예, 유지가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물론 의성과 울진은 좀 거리가 있지만은 어쨌든 영덕과 울진이 한동의 경제권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천을 붙이는 것보다는 울진 영덕을 붙이는 것이 뭐 조금 나아 보입니다. 이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이거에 예. 대해서 또 울진 군민이나 영덕 군민들 의견은 또 어떨지 몰라서 네. 뭐 이러한 방법이 최선인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예. 울진을 붙이는 방안 아니면 아까 전에 나오는 예천을 조정하는 방안이 아니면 아예 전면적으로 경북 지역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있는데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요. 허순교의 청년 생각에서는 뭐 좀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 울진군을 편입하는 방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런 문제를 바로 허순교의 청년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북 지역 민들과 정치권이 좀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해야죠. 네. 선거 뭐 몇 달 전, 두어 달 전부터 시작하면 너무 늦어요. 그렇죠? 네, 그때 되면 시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역민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 군위가 대구로 편입이 되면 현재 있는 의성, 청송, 영양 군위 여기서 이제 아니요, 의성, 청송, 영덕 군위. 여기서 이제 군위가 빠져나가니까 네. 인구 하한선에 미달된 게 훨씬 많이 미달되니까 다른 시군 어디 한 데를 붙여야 되는데 현재 얘기가 나오는 게 예천을 붙일 것이냐.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울진을 붙이면 어떻겠느냐. 이제 허순교 대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훨씬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가 보아서는. 네. 자, 좀 이게 차분하게 충분히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논의는. 네. 그러니까 군이 대구 편입을 대비하여 이 선거구 조정 문제와 관해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서 더 많은 토론 자리가 필요하고 특히 이 과정에 지역민들이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정치권과 언론 특히 안동 MBC가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어쨌든 문경 상주가 합쳐지고 안동 인천이 합쳐진 과정에서 지역민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했던 거는 되게 긍정적인 사례라고 할 수 그렇죠. 있고요.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소멸시대 언제까지 이 선거구 조정 문제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선거제도 자체, 현재 선거제 자체에 대한 논의까지 좀 필요한데요. 예. 어쨌든 이런 풍성한 논의의 장을 국회에만 맡겨두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 좀 지역에서 아래로부터 열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오늘 뭐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그 일부 정치인들의 그 유불리 따져서 왜 선거구 획정하는 거 그거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우리 지역민으로서는.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충분히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살펴봤는데요.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 숫자 지금 13명 지역구 의원 이 숫자는 줄지 않더라도 선거구가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이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우리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겨야 한다는 점,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허순교의 청년 생각에서도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10대 김유나 양은 X세대? 랩을 좋아하는 60대 조영구 할아버지는 MZ세대? 회식도 업무만큼 중요하다는 20대 정수진 양은 Y세대? 욜로를 주장하는 50대 유튜버 정수길님은 Z세대? 그럼 정감 있는 손편지가 좋다는 30대 최연아 씨는? 웹툰을 즐겨보는 40대 이용진 씨는?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개인의 차이는 있어도 세대 차이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지금 시각 6시 27분 23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안동 이마호에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댐 내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가 될 거라는데요. 언제쯤 들어서게 되는지 또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안동호 이마호 통합물관리위원회 손호영 위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손호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동 이마호에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선다. 이 얘기가 나온 게 한 2년 정도 된 거죠, 지금? 네네. 그렇죠, 예. 자, 예.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작년에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 집저가 단지가 지정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네요. 예. 그런데 지난달 9월에 특수 목적 법인회사가 설립되고 12월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 곧 착공이군요. 12월에 착공 예, 지금 준비를 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예. 자, 국내 최대 댐 내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가 될 거라는데요. 이게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또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까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그 안동댐에 보면 발전소가 1기, 2기 있어요. 1기가 45,000kW예요. 네. 거의 메가와트로 하면 45메가와트인데 예. 45,000kW 규모가.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하천댐은 수상 태양광은 그러니까 41,500kW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의 최대 수상 태양광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축구장으로 말하면 한 70개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70개 축구장 정도 되고 70개. 예. 연 평균 56기가와트 전력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안동시는 그 안동시에 보면 7만 7천 가구인데 약 26%, 한 2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수준입니다. 그리고 예. 탄소는 한 27천 톤, 26천 톤이죠. 아, 미세먼지는 한 26,000 톤? 28톤 예. 톤이 저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예.
환경에도 예. 어마어마하게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이 면적을 보니까 한 축구장 70개 정도 면적이 되는 거군요. 전체 그러니까. 면적이 보면 한 예. 1.9 면적 정도 되죠. 아, 예. 그래요. 예. 자, 유역 면적 따지면 이맘때문에 유역 면적을 따지면 예. 안동이 한 15%고 청송이 한 35%. 아, 저 전체 댐의 유역 면적이요. 예. 그다음에 영양은 한 50% 유역 면적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예. 실질적으로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한 1.9 면적 보면 됩니다. 축구장 한 70개를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연평균 한 56기가와트시 정도 예. 전력을 예. 생산. 예. 자, 이게 어느 정도냐? 안동시가 이제 7만 7천 가구라고 보면은 여기에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한 2만 가구 정도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수상 태양광으로. 예. 엄청난 규모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 댐 내에 준공된 수상 태양광 중에선 규모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그 주체는 어떤 곳이고 또 발전 수익은 어떻게 배분하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그 특수 목적 법인 사업이래요. 특수 목적 법인 사업인데 이게 20%가 수자원 넘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총 사업비랑 한 732억 중인데 수자원은 10.2%, 예. 한국수력원자력은 9.8%입니다. 예. 그런데 금융이 거의 73.1%인데 요 재밌는 게 이제 주민 참여입니다. 이게 이제 주민이 참여하는데 요게 합전되면 한 4.04%인데 안동은 6.9%입니다. 그래서 한 돈으로 말하면 한 50억인데 요 50억은 수자원이 보증을 서주고 예. 그 50원에 대한 10%입니다. 10%는 그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구조인데 예. 요거는 손실과 관계없이 운영 기간 동안 이렇게 지급을 하는 구조입니다. 예, 일단은 한국수자원공사도 참여하고 수력원자력도 참여하고 어쨌든 특수목적 법인이 이제 주체가 돼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 수익 배분이 이제 좀 관심이 가는데 그럼 이게 연 5억 정도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익이? 요 10%가 예. 10%인데 쉽게 말해서 주민 참여가 6.9%거든요. 예.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50억인데 요 50억에 대한 10%는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구조거든요. 요거는 관계없이 손실과 관계없이 우리가 10%를 주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공동사업도 할 수 있고 주민한테 배당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연 50억 정도 수익이 나는데 이 중에서 5억 정도를 이제 주민 배당으로 준다? 그게 아니에요? 예, 이게 총 사업비가 50억인데. 총 사업비가 이제 732억인데. 732억. 그 이제 사업비가 나누면 6.7% 나누면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금액이 50억이에요. 50억이 참여를 하는데 그 50억에 대한 것은 주민이 돈이 없잖아요. 이 사람 없는 사람. 그 수변 지역에 있는 인근에 1km 반경에 있는 인근에 있는 분들에게 요 부분을 해당이 되죠. 그래서 10%니까 5억 정도. 6.9%니까 한 50억인데 거기에 10%니까 5억을 이게 운영 기간 동안 손 마이너스 되든 플러스 되든 관계없이 알겠습니다. 5억을 배당을 해주는 거죠. 5억을 이제 주민들에게 배당을 해준다. 이게 연간인 거죠, 그러니까? 연 5억씩. 연간입니다, 연간. 알겠습니다. 이 내수면 어업을 하는 어민들 현재 그곳에서 또 지역 주민들 동의가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잘 해결이 됐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드네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저도 잘 몰랐었는데 작년에 올 초에 내가 이걸 알게 됐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안동시가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TF팀 구성을 해서 좀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것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수변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과 또 에너지공단,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수님, 그다음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조금 알지는 몰라도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는 이마댐이잖아요. 이마댐은 정말 탁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자유롭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탁수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회의 위원장 맡으면서도 이 부분을 했지만 탁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2,200억이라는 예산이 들었어요. 예. 84년도, 85년도 댐 착공할 때만 해도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2,200억, 2,300억 들었는데 탁수 문제 해결을 하려고 2,200억이라는 예산 들었어요. 고냉지 비점 오염 지역 정비 사업을 하죠. 농업용 저수지, 그다음 사방벽, 지수탑 개량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움직였는데 네. 이런 탁수 문제를 완전하게 지금 현재 자유롭지 않다. 만약에 루사 매미 또 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구조물을 들어선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우리 시민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 있게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서 이 문제 안전한가. 구조물 관련 모든 걸 한번 좀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와중에 또 안동댐은 녹조로부터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해야 된다.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이마댐은 안동 시민의 식수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영남민의 생명의 젖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좀 더 주민 설명회를 폭넓게 더 한두 번 더 필요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좀 고민을 하고 만약에 이게 수익성이 있고 환경 쪽이라든지 문제점가 없다면 시도 진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시민의 저는 한 사람으로서 아쉬울 뿐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요거 독특한 거는 시민이 참여한다는 부분이 여기에 독특한 부분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주민 설명회라든지 토론회 좀 더 충분히 가져야 된다는 왜냐하면 거기는 내수면 어버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수상 내적 사업하는 사람도 있죠. 안동댐은 또 그때는 카누 연습장도 있죠. 이런 분들이 또 생존권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주민 동의를 얻은 상태는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은 보시는 거네요. 좀 늦지만 늦게 시작하더라도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마나 임동이나 거기에 있는 주민들과의 관계에서는 조금씩 토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안동의 큰 자산이 물입니다. 안동댐과 이마댐입니다. 엄청나게 큰 자산입니다. 이 자산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손호영 위원님 죄송한데 이제만 질문이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지금 다 돼서요. 다음 기회에 좀 더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시간을 끊어야 됩니다. 지금 광고 나가야 돼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호 이마호 통합물관리위원회 손호영 위원이었습니다.